그러면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기화합물이 아닌 것은 유기화합물은 탄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1번과 3번과 4번은 탄소가 다 있는데 3번은 염화나트륨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무기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벤젠고리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는 이 벤젠고리를 중심으로 이제 치환기가 이게 아민기가 붙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위치는 그냥 기본 위치로 하겠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NH2 아민기가 붙어 있는 형태의 물질이 바로 아닐린이에요. 다른 물질들은 전부 다 벤젠고리가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아세틸렌의 성질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세틸렌의 분자식은 이제 C 2개, H 2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탄소가 이제 다리가 4개랑 수소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고, 나머지 3개는 탄소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합이 3개니까 이중이 아니라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틀리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이제 헥세인이니까 탄소가 6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이클로, 즉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얘는 이제 다 단일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은 아닙니다. 그리고 탄소가 다리가 4개니까 요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수소를 2개씩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을 보면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 포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화, 고리, 탄화수소이다. 이게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방향족하고 방향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벤젠고리의 유무예요. 있거나 없거나, 그쵸?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벤젠고리가 있는데,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란 말 자체가 이게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리 모양의 이제 화학 물질 구조식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4번만 벤젠고리가 없는 비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분자식이 같으면서도 구조가 다른 유기화합물을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부르죠. 답은 1번이고요. 7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에 염기성인 것은, 이 문제는 산성과 염기성을 나누는 기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치환기가 아민기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질소 자체가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한 화합물이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붙어서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아닐린 같은 경우는 수소가 2개만 현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자체가 수소 화단을 좀 더 받아들여서 안정화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 아닐린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물질들은 수소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3번에 있는 물질이 이제 페놀이잖아요. 네. 요거는 OH가 있는데 얘는 사실상 이제 수소를 내놓고 이걸 이제 페녹사이드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상태로 분해가 되는 약간 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OH가 있다고 해서 염기성은 아니다. 수소이온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려는 경향성이 큰가, 그것으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겠죠. 8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에 물에 가장 잘 용해되는 것은, 이 알코올 중에 1가, 2가, 3가, 뭐 1차, 2차, 3차 알코올 할 때 그 하이드록시기가 이게 수용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 자체에 이 하이드록시기가 있으면 물에 잘 녹아요.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리세린이 3가 알코올이거든요. 이게 하이드록시기가 들어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벤젠과 톨루온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합물들의 특징이 특유의 향이 있죠. 그래서 방향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있다가 답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 기하 이성질체 때문에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답은 다이클로로에틸렌인데요. 이게 이성질체, 그러니까 치환된 치환기의 위치가 이제 같은 방향에 있느냐 또는 대각선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환기가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시스형이라고 하고 이제 Z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 치환기가 대각선에 있으면 이건 이제 E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일한 방향에 있을 때가 좀 성격을 얘기하면 극성을 띠고요. 대각선의 방향에 있을 때는 비극성을 띈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카보닐기를 갖는 화합물은, 카보닐기는 C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 4번이 이게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겠죠. 굳이 다 한번 그려보면 구조식을, 여기 이제 CH3CO 그리고 이렇게 CH3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겠죠. 12번입니다. CH3, CHCl, CH3. 자, 보면 우선 탄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세 개죠. 요거는 탄소가 아니라 염소기 때문에 그냥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페인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치환기의 이름이 염소가 영어로 클로로잖아요. 그래서 클로로프로페인의 이름이 맞고, 몇 번째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구조식을 그리면 CH3, CH3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슬이 한 번, 두 번째 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클로로프로페인이다 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이렇게 탄소가 4개가 있을 때 이제 뷰테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ENE를 전미어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뷰텐이 답이겠죠. 뷰텐, EN이 결합해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화학식의 아유팩 명명법에 따른 올바른 명명법은, 우선 주사슬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사슬은 가장 긴 게 주사슬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슬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가장 긴 사슬이
위에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슬이죠. 그 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개수를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얘는 무조건 펜테인이에요. 펜테인. 그럼 헥세인, 뷰테인, 헥세인 이거 다 틀리죠. 답은 우선 이것만 확인해도 1번인데 자, 펜테인인데 이제 알킬기가 메틸이 붙은 위치가 세 번째 사슬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답은 1번입니다. 16번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제 인하점과 착환점, 폭발 한계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죠. 우선 인하점은 이제 불꽃 있을 때 이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착화점은 불꽃이 없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인하점과 착화점이 대부분 이제 좀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하점이 낮은 물질이 반드시 착화점이 낮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발화점이 위에 나온 착화점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부 점화원이 없죠.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메탄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메탄올은 무색 투명하고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 게 맞고요. 비중값은 물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건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산화하면 폼산을 거쳐 최종 폼알데히드가 되는 것은 이건 에탄올입니다. 이거 화학식 암기하실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에탄올과 메탄올은 여기 보면 메탄은 탄소가 한 개입니다. 자, 에탄은 탄소가 두 개예요. 그래서 자, 에탄올 같은 경우에 일반 화학식은 C가 두 개가 있고 H가 이제 이게 올 붙은 게 이게 OH 하이드록식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안 붙어 있으려면은 이제 수소가 탄소 두 개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한번 구조식을 그려볼게요. 자, 탄소, 여기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원래는 이게 6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이 붙으면 OH기가 하나가 치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들 중에 원소 수소가 하나가 이렇게 치환된 게 에탄올이거든요. 그럼 화학식으로 쓰면 C2H5OH. 그래서 탄소의 개수만 알면 뒤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하지 않아도 화학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메탄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메타니까 탄소가 하나겠죠. 탄소가 하나면 원래 수소가 몇 개입니까? 수소가 원래 메테인이 이제 4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OH기로 치환이 되려면 자, 요거를 3OH. 이제 이렇게 뒤에 있는 그 작용기를 알아볼 수 있게 쓰는 화학식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하잖아요. 시성식이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메탄올은 시성식 화학식이 CH3OH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에탄올 화학식을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메탄은 메타니까 탄소가 하나, 에탄은 에타니까 탄소가 2개인 상태에서 이게 다 포화탄화수소니까 수소가 모든 다리에 다 붙어 있는데 하나만 하이드록시기로 치환된 형태다. 그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굳이 화학식 안 외우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9번입니다. FeCl3와 반응해서 이런 보라색이 되는 정색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페놀입니다. 이거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그 페놀 앞에 설명할 때 다양한 색깔에 관한 이제 정색 반응 제가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거 다 암기하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이에틸 에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물질에 관한 내용은 뭐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 화학식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다이에틸 에터가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약된 구조식으로 보면 우선 얘가 하이드록시기가 없어요. 하이드록시기가 있어야 수용성이 강하고 일반 탄화수소 중심으로 산소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결합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탄화수소가 많으면, 탄화수소가 많으면 이거는 이제 그 지용성이 성격이 강하다라고 지난번에 수업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학식만 알고 있으면 얘가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리고 알코올에는 잘 녹는다. 그것을 좀 확인하면 4번이 답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들도 제가 모든 걸 다 다뤄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질문 있는 부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